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전세 사기 문제가 굉장히 커졌고, 이것 때문에 스스로 안 좋은 선택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요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부 대책은 굉장히 허술하죠. 물론 이 문제는 이번 정부만 탓할 수는 없어요. 왜 윤석열 정부에서 왜 전세 사기에 대해서 똑바로 대처를 못했냐 라고 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돌리느냐, 그러기에는 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미루고 미뤄오다가 이미 저점까지 떨어진 상황이든가, 아니면은 올라가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그런 문제들이 지금 집값이 떨어지면서 터지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대책은 너무나도 미비하다. 그러니까 삶의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키는 법을 알아둬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자, 벌써 전세 사기 피해자 벌써 3번째 명을 달리하셨다고 합니다. 스스로. 지금 보시면은 요 분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전세 사기 대책이 이쪽에서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올바른 대책이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좌절감. 왜냐면요,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누구냐, 2030들이에요. 2030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부동산 경험이 적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못 쓴다든가, 아니면은 계약서를 썼는데 알고 보니 숨겨져 있던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든가, 이런 것들로 당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나이 드신 분들 같으면은 그래도 조금 뭐 방 있고 뭐 이런 데서 가구나 가전제품들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사를 다니신다면, 2030 같은 경우는 그것도 다 돈이에요. 그것도 다 돈이니까 그걸 또 구입하고 또 이사할 때 들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이렇게 풀옵션 돼 있는데 빌라 이런 것들로 들어간다. 빌라 같은 경우는 풀옵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되어 있죠. 요즘 신축 빌라들. 그런 쪽에서 많이 들어가면서 물린 거고. 근데 희망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냐. 이거 2번째 피해자분 사례인데, 마지막 말이 뭐였냐. 20대였어요. 남동공단에서 열심히 일해서 전세금 겨우 마련했는데,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오른다고 부추긴 쓰레기 같은 기자들은 반성해야 돼요. 전세금 올렸죠. 이런 사람들 엄청 피해봤죠.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 계속 올라간다고 부추겨서 저렇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원래 전세가 상승폭은 2020년 5월부터 금리 인하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가 상승폭이 꺾였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몇 달 동안 계속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오른다고 해서 10월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정점이 됐을 때가 재작년이죠. 그 재작년에 물린 거예요. 고점에서 물렸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막 어디서 생겨났겠어요. 언론에서 전세금 올려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해주니까 국민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 편 들어준 거예요? 건설사와 투기꾼들 편 들어주면서 전세가 계속 올려줘야만 한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알량한 돈벌이에 그 손가락 몇 번 끄적인 걸로 인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이 날아갔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갑에 현금이 2,000원밖에 없었다. 얼마나 억울하냐. 그 수법은 뭐예요? 당연히 바지 사장이죠. 이 바지 사장에 대한 경고는요,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했습니다. 피지수첩 이런 데서 나와서 바지 사장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기 시작했지만, 저희 그 영상 중에서 조회수 가장 많이 나온 거 있어요. 신축 빌라. 요 영상에서 빌라 업자들의 수법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을 했어요. 바지 사장으로 했다. 그것도 조직적으로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나홀로 아파트를 또는 저층 빌라 이런 거를 지어요. 전세에 내놓죠. 전세 나가죠. 돈 들어오죠. 이 돈으로 또 지어요. 돈 들어오죠. 또 지어요. 돈 들어오죠. 또 지어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열채를 지었어요. 그래서 전세 1억씩 내놨어요. 그러면 여기 내가 10억 써서 지어가지고
10억 받은 거니까 나는 또이또이죠. 그런데 요걸 가지고 또 열채를 지어요. 또 1억씩 받아서 해요. 그럼 내 손에는 계속 10억밖에 없지만 계속 짓고 10억 받고 짓고 10억 받고 계속 이런 상황이지만 내 자산은요, 요때는 10억이고 요때는 20억입니다. 전세금 돌려줘야 되지만 자산은 늘어나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엄청난 자산가. 이런 식으로 또 언론에서 띄워주고. 예전에 뭐 빌랑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요, 유명한 사람 중에서 그 환경미화원 출신 중에 빌랑 소리 처음 들은 사람인데 그 사람 책도 엄청 냈어요. 100억대 자산가가 된 비결. 환경미화원에서. 뭐 한 거예요? 바지 사장한 거예요. 빌라 갭투기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바지 임대업자 하고, 그 다음에 이들 뿐만이 아니라 전속 공인중개사들. 이 인간들이 진짜 악랄한 인간들입니다. 공인중개사면 믿죠. 공인중개사도 한 군데만 가가지고 믿으시면 안 돼요. 아주 악랄해가지고 이들이 안심시켜가지고 가입해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었죠. 그러니까 소유주, 바지사장, 관리실장, 부동산 중개원 이런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부동산 시장의 경험이 적은 2030들이 안 당하고 배기겠느냐. 확실하게 진짜 지식이 갖춘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버리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안 받으면 되죠. 저들이 원하는 거는, 사기꾼들이 하는 짓거리는 뭐예요? 똑똑한 사람 안 노려요. 100명 노려가지고 그 중에서 한 3명만 걸리면은 그 3명한테만 사기치는 거예요. 97명 버리고. 그거에 당한 거고. 사실은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동산에서 뒤통수를 먹이지 않으면은 부동산 공부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죠. 부동산 가지고 장난질만 안 치면 부동산 공부를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근데 장난질을 치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나오죠.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떼먹었을 때 전세 사기 당하면 전세 대출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보증보험 가입하면 그나마 안심이다. 그런데 전세 대출 중에서도 보시면 서울보정보험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질권 설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세입자한테 받아가지고 은행이 집주인에게 한 거기 때문에요. 나중에 전세금을 받을 때 집주인이 은행에다가 다 넣어주면 은행이 세입자한테 돌려줘요. 차액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질권 설정, 즉 임대인에게 설정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세입자가 주체가 됐기 때문에 세입자를 보고 대출을 내주는 거라서 여기 깡통전세 나고 막 전세 사기 당하고 그러면요, 청구를 어디로 하는 거예요? 세입자한테 하죠. 연장도 힘들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쳐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제2, 제3까지 나왔는데 제4, 제5가 안 나오고 저분들에게도 어떻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법들이 빨리 나와야 된다. 그런데 대책은 나왔죠. 대책은 나왔는데 이 대책이 좋은 대책이냐? 이거 잘 보시면요, 어떤 대책을 해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 대위 변제 후 분할 상환하는 거, 그 다음에 연체 정보 등록 유예하고 저리 전세자금 대출 내주고 뭐 이런 것들 한다고 그러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국에는 또 대출을 내주니까 이미 대출 날린 것도 있는데 새로 받은 대출도 또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대책이에요? 심지어는 전세 사기 당한 사람이 해당 주택을 낙찰 받으면은 주택수로 안 넣어주겠다.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은 그 주택에 살고 싶어서 전세를 살았겠어요? 매매가나 전세가는 똑같은데? 오히려 전세가에 거품이 더 꼈는데? 아니에요. 거기에 살고 싶지 않고 돈을 모아서 더 좋은 집, 아파트를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돈으로 그거 받아놓고 주택수 안 쳐줄 테니까 땡처리하자. 누가 환영을 해요? 반대로 이것은 오히려 악용할 수가 있죠. 탈세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희망이 아니라 절망만 깊어진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만 깊어지는데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생각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상실감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그 상실감은 누가 만들어줬냐? 왜 그런 때도 지지부진하게 대책을 세우고 해준다는 것 자체가 너한테 돈 더 빌려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평생 갚아라, 이런 정책들밖에 안 나오냐. 반대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역대 최대죠. 앞으로 이런 일들은 계속 터질 겁니다. 왜 문제는 돈 벌 때는 투기꾼들이 다 벌어갔는데 돈 잃을 때는 세입자들한테 그걸 다 떠넘기는 이 법이 개정이 안 되느냐, 이거죠. 앞으로 저런 사례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 방송을 안 듣고 싶어서 안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듣는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당신의 인생에서 뭐 물론 엄청나게 큰 돈이고
엄청나게 피해를 보시고 엄청나게 힘드시겠지만 목숨과 바꿀 정도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소중한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전세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벌써부터 누구 저기 또 얼굴 없는 인간 이야기했죠. 전세가 오르고 있는 지역이 어딘데 도대체. 모든 지역에서, 전 지역에서 다 떨어지고 있어요. 부동산 지표 봐봐요. 전세가율도 떨어지고, 전세가율이 떨어지는데 갭투기가 들어와요. 이런 상황에서도 언론에서는 계속, 제가 언론 이야기를 하는 게, 언론이 계속 이랬던 거예요. 임대차 3법은 재산권 침해다, 헌법에 위배한다. 자,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저희가 딱 한 가지 이야기했죠. 원래 95대 5 정도로 임대인이 임차인보다 유리했는데, 임대차 3법으로 90대 10 정도로 임차인이 조금 더 유리해진 정도다. 근데 이거 요 5% 권리를 더 보장해주기 싫어가지고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때리고 있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안 내요? 세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 지금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 이 부분을 빨리 개정해가지고, 예를 들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못 돌려줘서 못 나가게 되면은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는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내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세입자들의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겠죠. 피해에 대한. 그리고 은행도 그렇게 쉽사리 돈 안 빌려주겠죠. 아, 세입자가 갚을 거니까 하고 생각하니까 돈 빌려주는 거지. 갭투기 백채한 놈인데 쟤한테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은행이 그렇게 쉽게 빌려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개편할 건 많이 있어요. 진짜 재산권은 뭐예요? 일평생 재산권을 일군 임대인들이 아니라 일평생 재산권을 일군 임차인들의 전세금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잖아요. 거주 이전의 자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데 왜 지들 권리만 생각해요? 지들이 여태까지 남들의 권리를 얼마나 많이 침해했는데. 이 부분이 개편이 돼야 되고, 안 그러면은 이번에 또 어찌어찌 메꿔가지고 넘어가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우리나라가 안 생길 나라는 아니죠. 물론 다음에 거품이 또 생긴다고 했을 때 지금처럼 역대급 고점을 찍을 가능성은 없다. 코로나 같은 상황이 터지지 않는 이상. 근데 또 그런 상황에서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저런 사람들 또 피해 나올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고 뭐 그런 게, 오늘 그런 기사들 뜨더라고요. 저자세이든 집주인들이 변했다, 전세가 올리려고 하고 있다. 그런 거 부추기는 유튜버들을, 그 다음에 저기 기자들, 전문가들, 제정신인 사람들이냐. 진짜 그 정도 되면은 사람이 저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뭐 전세가 올라가서 집값 오를 거예요 이딴 이야기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지금 전세가 못 돌려받아가지고 저렇게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가 못 돌려받아서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이 거품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또 만들려고, 그런 사람들이 인간들이에요. 악마들이지. 남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나의 이득만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불러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누구다? 2030. 채 피워보지도 못한 꽃들. 그리고 지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장기적으로 데리고 가야 할 이런 사람들. 결국에는 청년층들이 중장년층이 돼가지고 성장이 되는 건데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이다 말하니, 나라 경제 그 모양으로 만든 게 갭투기한 너네 같은 인간들이에요. 꽃 같은 젊은이들 뜯어 먹어가지고 하려는 거. 전세 사기만 친 사람들이 문제예요. 갭투기 해가지고 보증금 안 돌려준 사람들도 문제죠. 전세 사기꾼들보다야 물론 천사겠지만, 전세 사기꾼들은 아예 인간도 아닌 것들이고, 저 사람들은 그래도 진짜 악독한 인간들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예요. 다 보증보험 탓이다. 전세 그 보증보험을 해줬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다. 깡통 전세가 생긴 것은 보증보험 탓이다. 다 요즘에 하나같이 그 목소리 하죠. 특히 부동산 투기 부추긴 유튜버들. 그리고 그런 거에 당한 세입자들이 무지해서 당한 거다. 왜 사기 친 놈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기 당할 정도로 지식을 못 갖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이 된 거예요. 사기 친 놈이 잘못이지. 그러니까 다 끼리끼리 편먹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네가 멍청이같이 거기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잘못은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피해자인데 왜 피해자 잘못으로 몰고 가요? 누구 탓이에요? 보증보험 탓이에요? 그럼 그 전에 따져야죠. 그 전에 봤을 때 전세자금 대출 풀어가지고 어떻게 됐냐? 2009년에
전세금 올려서 빚 갚는 집주인 비중이 4.3%였는데 2010년에 9.3%, 11년에 15.6%, 12년에 22.5%, 13년 6월까지 26.8%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보증 보험이 문제가 아니라 전세 보증 보험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요, 세입자가 여력이 안 되면 그만큼 못 늘리는데 그 전에 전세 자금 대출을 풀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런 부분 잘 생각하셔라. 당신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당한 거예요. 당한 거에 대해서 네가 멍청해서 당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놈들은 사기친 놈들이고 그거를 공모한 놈들이지. 자, 여기까지는 좀 흥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법이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할 때 이런 점들을 유의하셔야 돼요. 전세가율 우리가 최소 60-70% 이하인 집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래야지 깡통 현상이 안 납니다. 다음에 근저당이 잡혀있으면은 근저당 없는 집으로 가세요. 만약 있더라도 전세값 쳐가지고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이다. 그랬을 때 근저당이 3억 있어요. 그럼 전세가는 한 3, 4억 정도 선에서 들어가야지. 보통 10억짜리 집에 전세가 5억 하는데 여기도 똑같이 5억 받겠다 이런 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전세가가 유별나게 싼 곳은요, 근저당이 껴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딴 데는 다 10억짜리 집인데 전세가가 다 5억짜리인데 여기 한 2억 3억 막 이런 것들 나와 있다. 이런 매물들은요 꼭 한번 등기부 떼보셔야 돼요. 근저당 껴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 다음에 보증보험은 무조건 가입 가능한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보증보험도 가입 안 되는 집은 집이 문제든가 임대인이 문제든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전세 사기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주인에게 질권 설정 가능한 것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원래는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 못 돌려주면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집주인이 부담해야죠. 법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막 그런 이야기 하죠. 뭐 이거 세입자가 낙찰받고 개소리 집어치우고 정부에서 똑바로 하려면은 매입 임대주택 이딴 거 쓰잘데기 없는 거 사지 말고 저런 것들 사들여가지고 세입자한테 매입 임대로 내주고 그러면 다음 세입자도 잘 들어와요. 정부에서 보증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쓰잘데기 없는 데다 돈 풀고 그 건설사 살린다고 돈 풀 돈에 저런 것들 해라. 자,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 위조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는 거 위조할 수 있으니까 직접 출력하셔야 돼요. 꼭 직접 출력하셔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 위조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계약력은 당연히 갖춰야 되죠.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인하시고 다음날 확인하는 거 이유 말씀드렸죠? 왜냐면 이길 0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근저당 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최근에 집주인이 막 멋대로 해가지고 막 전입신고 내보내고 확정일자 없애버려가지고 사기친 적 있었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몇 번 더 자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각종 특약을 넣어라. 예를 들어서 뭐 보증보험이 안 되면 계약 파기. 보증보험 해줄게요 해서 그 말을 믿고서 덜컥 계약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특약 넣으셔야 돼요. 보증보험 안 되면 계약 파기, 보증금 돌려주고, 그 다음에 뭐 전세자금 대출 안 되면 계약 파기, 이런 것들 하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지키셔야 된다. 지금 전세 사기 피해가 어마무시하게 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대책을 해주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최대한 자기 자신이 지키셔야 된다. 돈벌이는 갭투기한 것들이 다 해가려고 하는데 피해는 나한테 떠넘기려고 하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이미 당하신 분들 언제 극복될 수 있으니까 항상 자기 제일 중요한 거 잊지 마라. 무엇보다 소중한 건 목숨이다.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